자, 앞에서 이제 경로를 선택하고 중간사항을 선택을 했으면 경로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경로 구성은 즉 도매상이든지 소매상이든지 경로 구성원들에 대한 훈련과 어떤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 생산자는 자사유통업자에 대해서 신중한 교육 훈련을 해야 된다. 소비자는 중간상과 생산자를 동격으로 본다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 대리점, 사실은 그 대리점은 삼성전자라는 회사하고 대리점 계약을 맺었을 뿐이지 별도의 회사이죠. 대리점은 별도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일반 많은 사람들은 삼성전자 대리점이 삼성전자 제품을 취급한다는 것만 가지고 삼성전자와 동격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상품에 관한 지식, 취급 요령 등등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줘야죠. 갤럭시 S20가 새로 나왔으면 신제품에 대해서 기존 제품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어떤 기업에 대한 정보, 보정, 금융지식, 서비스 교육 등 여러 가지 경로 구성원들에 대해서 도매상, 소매상에 대해서 생산자는 교육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생산자가 유통업자의 협조를 얻는, 유통업자와 협조를 얻으려면은 어떤 힘,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조를 얻는 어떤 힘의 원천으로 강제력, 보상력, 합성력, 전문력, 중거력 이런 등등에 의해서 먼저 강제력, 대기업의 생산자와 중소기업의 유통업자 사이에서는 대기업은 어떤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너들 말 안 들으면 상품 공급을 안 해준다. 특히 이제 독점 공급일 경우는 더 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제력에 의해서 유통업자의 말을 듣게끔 협조를 얻게끔 한다. 또는 이제 보상력, 판매점 원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상. 이제 판매점 원조라는 것은 생산자가 판매점을 원조 도와준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판매점에다가 어떤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간판을 해주거나 또는 안에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했던 냉장고 같은 것을 설치해주거나 어떤지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계산을 도와준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보상을 해줌으로 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제 특히 무슨 대기업도 하지만 중소기업의 생산자는 이런 보상력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합법력, 계약, 가장 대표적으로 대리점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이런 서로 어떤 계약을 했으면 계약의 범위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것을 합법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력, 전문적인 지식,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제 앞에서 교육 훈련 얘기했는데 이런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세금에 관계된 교육이라든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어떤 전문력. 그 다음에 이제 또 그와 유사하지만 정보력,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력. 그 다음에 이제 준거력은 오랜 거래 관계에 따른 어떤 존경, 신뢰, 이제 그런 것에 의한
것을 우리가 준거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힘의 원천에 의해서 유통업자의 협조를 구하고 동기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유통경로상에서 경로기관들 사이에 항상 뭐 협조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발생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로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로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로 갈등은 수직적 갈등과 수평적 갈등이 있습니다. 자, 마케팅에서 수직적이다, 수평적이다고 하는 것은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이 수직적입니다. 생산자와 다른 생산자, 수평적이죠. 도매상과 다른 도매상, 소매상과 다른 소매상, 이 수평적입니다. 그래서 수직적 갈등은 생산자와 어떤 도매상, 도매상과 소매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수평적 갈등은 도매상과 도매상, 소매상과 소매상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경로 갈등의 원인은 경로 구성원들 간에서 목표의 차이입니다. 서로 경로 목표가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삼성전자의 대리점이나 LG전자의 대리점은 생산자와 같은 운명을 가지지만은, 그래서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삼성 제품도 팔고 LG 제품도 팔고 뭐 다른 소니나 다른 회사 제품도 팝니다. 그러면은 생산자인 LG전자 입장에서는 자기 제품을 좀 많이 팔아줬으면 좋겠는데, 하이마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꼭 LG전자 것을 팔지 않더라도 삼성전자나 어떤 다른 회사 제품을 뭐 많이 팔면 또 되는 거죠. 이런 목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불분명한 권리 의무의 관계. 상품을 어떤 주문하고 어떤 배달하고 무슨 대금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권리 의무가 불분명하게 어떤 되어지면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각의 차이, 기대의 차이. 상대편을 바라보는 저 회사가, 저 생산자가 우리한테 우리가 10년 동안 거래를 했는데 좀 달래주지 않을까? 또는 우리는 거래 기간은 짧지만은 거래량이 많은데 우리한테 좀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지. 이런 기대의 차이, 지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명확한 커뮤니케이션. 주문을 하고 받는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해서 경로 어떤 갈등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결을 하고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목표가 틀리는 것은 서로 어떤 좀 더 고차원적인 목표를 설정하거나 공동의 목표를 설정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서로 무슨 권리 의무가 틀린다든지 지각이나 어떤 기대의 차이가 틀려질 경우에는 구성원을 어떤 교환한다든지, 생산자 사원이 유통업자에 가서 근무해보고 유통업자 사원들이 생산자에 가서 근무해보고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겁니다. 서로 협의회를 구성한다. 특히 이제 수평적 갈등이 많을 때는 이제 같은 공동의 업자들끼리 협의회를, 우리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 또 백화점 협의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슈퍼체인 협의회,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제 갈등을 줄이려고 한다. 커뮤니케이션이 불명할 때는 커뮤니케이션 정진 방안을 모색을 하고,
이제 그래도 안 되면은 화해와 중재 재판으로 갑니다. 예? 우리가 이제 수평적 갈등의 어떤 예라서는 뭐 같은 백화점끼리 이제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뭐 갤러리백화점 같은 AK플라자인데 같은 백화점에서 일종의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서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어떤 특정 상품을 취급하느냐 하지 않느냐 우리 이제 저런 것들이 말이죠. 어떤 제조업자의 매장이 현대백화점의 매장을 개설하면 롯데에서는 너들 현대백화점에 들어갔으니까 우리 백화점에 들어오지 마라.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세계그룹은 유통그룹이죠. 신세계그룹 내에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면세점, 뭐 신세계 첼시, 프리미엄 아울렛,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뭐 이마트 24, 뭐 신세계몰 등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그것을 업태가 다르다 그러는데 업태가 다른 유통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서로 같은 제품을 취급하지만 가격도 틀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수평적 갈등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갈등이 발생될 때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유통 경로를 계열화합니다. 전통적 경로는 경로 구성원들 간의 통제력이 약하고 경쟁에 취약해서 합니다. 서로가 서로 어떤 자신의 이익만 관심이 있고 어떤 경로 전체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 2개 이상의 여러 유통 업체들 간에 하나의 어떤 계열화 시스템으로 묶어가지고 관리를 이제 하는 것을 유통경로의 계열화 또는 유통경로 시스템, 마케팅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평적 마케팅 시스템과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에서 이야기했듯이 수평적이라는 것은 같은 경로의 기업들끼리 협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즉, 뭐 신세계 그룹 내에서 백화점과 이마트와 이런 편의점들 사이에서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묶어서 서로 협력을 하고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은 수직적이니까 생산자와 도매상, 소매상 간에 하나의 생산자와 어떤 도매상, 소매상 간에 하나의 어떤 계열화 시스템으로 묶어서 갈등을 줄이고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 지도자, 그 중에서 어떤 경로 지도자가 그것이 생산자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매상 혹은 소매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갈등을 제거한다. 여러 가지 이제 교섭력이나 중복 서비스를 제거함으로써 경쟁에 유리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수직적 계열화,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의 경우들이 참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수직적 유통 계열화는 다시 기업형, 관리형, 계약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형, 기업적인 VMS,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은 말 그대로 이제 소유권 지분 참여입니다. 하나의 소유권에 의해서 같은 소유권이니까 이제 높은 수준의 어떤 통제가 이루어지겠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관리형은 규모라든지 힘, 에 의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통제 수준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계약형은 계약에 의해서 계약의 범위 내에서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요즘 가장 많은 형태의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이 계약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매상 중심했던 자발적 연쇄점, 우리가 자발적 연쇄점에 대해서 안 배웠는데 다음 13장에서 나오는데, 연쇄점은 체인스토어는 회사형이 있고 어떤 자발적 또는 자유형 연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발적 연쇄점은 말 그대로 이제 서로 다른 소유의 소매상들이 서로 계약에 의해서 묶여가지고 연쇄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매상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소매상들이 그 밑에 들어가서 연쇄점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소매상 협동조합, 소매상들의 협동조합을 형성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제일 많은 것이 이제 프랜차이즈 조직입니다. 프랜차이즈 조직은 본부와 가맹점,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지, 본부와 가맹점 간에 프랜차이즈 패키지라는 프랜차이즈 패키지를 사이에 두고 계약에 의해서 성립이 되고 그 계약의 범위 내에서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합니다. 이제 그 프랜차이즈 패키지 내용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어떤 특별한 제조법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어떤 상표,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서비스, 특별한 원재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이것을 표로서 내놓은 겁니다.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은 기업형이 있고 계약형이 있고 관리형이 있다. 기업형이 통제력이 가장 높고 관리형이 통제력이 가장 낮다. 그죠? 계약형은 다시 도매상 중심의 어떤 자발적 연쇄점과 소매상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조직이 있는데, 프랜차이즈 조직은 다시 제조업자가 중심이 된 제조업자 소매상 프랜차이즈, 제조업자 도매상 프랜차이즈, 도매상 소매상 프랜차이즈, 서비스 재프랜차이즈 형태로 나눠볼 수 있다. 기업형 VMS, 수익적 마케팅 시스템의 이론은 미국에 이제 크로버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크로버는 미국 2위의 어떤 슈퍼마켓 중심의 유통업체다. 8,000개 이상의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42개의 어떤 공장을 소유해서, 그래서 식료품 소매와 어떤 슈퍼마켓 분야에서는 미국 최대다. 근데 이제 그것이 전부 다 이제 기업형이다는 거죠. 즉 하나의 어떤 소유에 의해서 이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123조나 되고 로컬 푸드 위주로서 이제 유통을 시키고 빅데이터를 강화해서 이제 아마존이나 월마트와 승부를 하려고 하는 대형 유통업체가 어떤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는 자라, 자라는 그야말로 의류업체죠. 디자인서부터 생산, 디자인과 생산에서부터 해가지고 세계적인 이제 의류 유통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본사 어떤 공장 유통업체를 통합하는 수직적 결합을 추구해서 디자인부터 어떤 생산을 거쳐서 소매점, 어떤 매대에 올리는 과정을 불과 어떤 4, 5주 만에
생산을 한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의류업체는 여름에 겨울 옷을 만들고 봄에 가을 옷을 만듭니다. 그러면 겨울에 벌써 여름 옷을 만들죠. 그러면은 적어도 뭐 6개월 이상 전통적인 의류회사가 적어도 어떤 뭐 6개월 이상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이것을 4, 5주 만에 한다니까 그야말로 이제 이 패션 유행의 어떤 변화에 아주 빠르게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간단한 디자인의 변화라든지 품절된 제품을 다시 매장을 올리는데 불과 2주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모든 게 어떤 전선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급성장을 한 것이고요. 뭐 아웃백 스테이크도 미국의 어떤 이제 플로리다 주의 어떤 템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아웃백은 이제 호주식 영어로 이제 오지, 아주 이제 뭐랄까 되죠. 뭐 시골, 뭐 외딴 오지를 뜻하면서 호주의 어떤 자연을 컨셉으로 차별화한 스테이크 전문 레스토랑이고, 뭐 우리나라에만 어떤 100여 개의 점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형 VMS의 경우로서는 서로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에 의해서 첫 번째 이제 제조업자가 중심이다. 제조업자 후원 소매상 프랜차이즈. 이게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포드의 이제 그 자동차 딜러 회사가 되겠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은 이제 자동차 판매 구조가 좀 틀립니다.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는 아주 강력하게 이제 본사에서 직접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그 자동차 판매원들도 현대 자동차 사원이죠. 그러면서 가격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뭐 한마디로 단 1원도 가격을 못 깎아주게끔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어떤 대부분의 어떤 자동차는 딜러 시스템, 즉 이제 이제 소매상격에 해당되는 딜러가 제조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사와서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붙여서 판매를 합니다. 어떤 딜러는 마진을 많이 먹고 비싸게 팔고, 어떤 딜러는 마진을 적게 먹고 싸게 팔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서로 이제 프랜차이즈 계약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자 후원했던 도매상 프랜차이즈 시스템. 이 코카콜라는 도매상격인 보틀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보틀러란 건 뭐냐 하면은 코카콜라 본사로부터 이제 콜라 원액을 가져와서 그 회사에서 이제 그야말로 뭐 물 섞어서 병에 넣어가지고 이제 소매상인 뭐 슈퍼라든지 이런 게 파는 거죠. 전 세계에서 이제 그 판매가 매출이 판매량이 많은 중요 지역에서는 코카콜라 본사들이 직접 와서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런 보틀러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계약에 의해서 유통을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요즘은 코카콜라가 본사에서 직접 와서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떤 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보틀러라고 하는 우리나라 전역을 세 개의 회사가 나누어서 코카콜라를 판매했는데, 그 중에 우리 지금 이제 두산그룹도 과거에 코카콜라를 팔았었죠. 두산그룹이 과거에는 뭐 오비 맥주도 팔고 무슨 코카콜라도 팔고 그런 회사였는데,
요즘은 완전히 중고급 회사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회사 후원 이제 뭐 프랜차이즈는 이런 이제 그 렌트카 회사인 헐츠나 어떤 에이비스, 예, 이제 우리나라도 뭐 제주도 같은 데 렌트카 회사가 많죠. 예.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워낙 잘 발달되어서 렌트카가 회사가 많지는 않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헐츠나 에이비스가 그냥 미국 전역에 이제 퍼져 있는데, 렌트카 자동차 대여 회사라든지 뭐 맥도날드나 버kin 같은 패스트푸드 체인, 그 다음에 뭐 라마다 인이나 뭐 홀리데이 인구 같은 호텔 체인,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상으로 12장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